그 뒤쪽이 중공업 단지라서 아직 좀 개발될 가능성들이 좀 있어요. 네, 돈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쪽에.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3프로 본격 부동산 컨텐츠 집으로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자, 우리 세미정님도 준비되셨고요. 네. 네, 그리고 사연 많이 들어왔고요. 네, 맞습니다. 예, 지선 씨도 사연 읽을 준비 다 됐고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제 또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한분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지난번에도 잠깐 뵌 적이 있죠. 더 원 부동산 솔루션 박찬웅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원, 최고가 되겠다는 거죠. 온리원, 네. 이런 부담이 말씀하시니까 네. 더 원 그런 의미죠. 저 주위에 친한 분이 이름 지어준 거지 지금 아니어서 갑자기 부담이 막. 더 원 부동산 솔루션. 자, 박찬웅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고민 사연부터 한번 그럼 가볼까요? 네, 닉네임 땅은이님 사연입니다. 저는 45세 남성으로 슬아의 아이가 2명 있는 애아빠입니다. 그런 제가 미국으로 4년간 주재원을 나가게 됐는데요. 아, 좋겠다. 사는 곳은 수원시 영통구 S전자 근처 아파트고요. 34평형 전세로 보증금 4억 원에 11월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2013년에 증여받은 40평 정도의 단독주택이 있는데요. 그간 전세로 지냈던 이유도 저에겐 직주 근접이 매우 중요했고 무엇보다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만큼 세금에 대해 민감하고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대출은 없고 맞벌이로 2억 원 정도 현금을 모았으며 전세금 4억 원과 이것저것 투자한 것들을 모으면 약 6, 7억 정도의 자금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수원에 살고 있지만 4년 뒤 주재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 첫째가 중학생이 될 예정이라 학군을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치과의사인 아내도 경기권에 자리를 잡는 게 유리하다고 하고요.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분당 또는 판교가 적합할 것 같은데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향후 10년 소득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시기라는 결론이 나와서 사고 갈까 생각을 했지만 4년간 1가구 2주택이 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고요. 반대로 유튜브나 기사들을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내 집을 사는 게 적기라고 하니 해외에서 계속 서치를 하다가 괜찮은 매물이 나왔을 때 사볼까 싶기도 해요. 특히 얼마 전에 3프로에도 많이 나오시고 제가 무척 존경하는 김영익 교수님이 저희 회사에 강연을 오셔서 지금은 주식을 해야 할 시기이고 부동산은 하락 가능성이 크다 하셔서 주식에 넣어볼까 생각도 해봤는데요. 워낙 억 단위 금액이라 불안하기도 하고 막상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을 때 이동이 어렵다는 점, 또 해외에 나가 있으면 대출받는 절차가 쉽지 않다고 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세 분 그리고 전문가님,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당이나 판교에 집을 사는 게 맞을지, 또 산다면 전세 포함해서 어느 정도 아파트를 고려하는 것이 맞을지, 무엇보다 언제 사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관악구 증여받은 집엔 할머니께서 무상 거주하고 계셔서 매도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분 상황은 현재 전세를 살고 계시고, 네. 그죠? 이제 11월에 만기가 돌아오고요. 네. 그 다음에 본인은 이제 4년간 주재원을 가시는데 아마 가족들은 두고 가시는 모양이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근데 가족을 놔두고 간다는 말이 어디 그럼 있어요? 없나요? 네, 없습니다. 이분 그럼 같이 나가시나? 같이 나갔겠죠. 정프로님 너무 당연히. 이렇게 같이 나가. 네. 네. 그래요. 네. 그럼 뭘 고민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40평짜리 단독주택이 있는데 네. 이제 돈이 이제 한 6억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다음에 돌아왔을 때 좀 아파트로 좀 묻어두고 가는 게 낫지 않냐, 혹은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주재원 나가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아파트나 집 사놓고 나가라 이런 말들이 있던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쵸. 아닌가요? 많이 하죠. 네. 네, 맞습니다. 상담하면. 주재원 나갈 때 사놓고 나가면 갔다 오면 이제 벌써 막 올라와 있는 그 집에 흐뭇해한
그런 모습. 네, 아니면 자산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어차피 내가 깔고 앉을 집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돈으로. 그러니까 6억 갭 투자를 해야 되냐? 지금 네. 집 한 채가 더 있는데 집 한 채를 지금 6억 갭 투자를 지금 하고 가야 되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아마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분은 어쨌든 이제 그 단독주택은 할머님이 살고 계시니까 요거는 이제 못 건드리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집을 사갖고 나가게 되면 문제는 이제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세금 문제가 좀 혹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좀 하시는 거고, 아니고 그냥 나갔다 들어와서 살려면 그때 이미 또 가격 많이 올라 있을까 봐 이것도 또 걱정이시고 아마 이런 정도 고민이 아니신가 싶은데 네. 어떻게 누가 먼저 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 대표님의 해안을 먼저 들어야죠. 대표님의 해안을. 네. 네. 해안은 아닌데요.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전 나가시면 원래 집이 없으셨으면 고민이 별로 없었겠죠. 이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주전 나갈 때 가장 고민은 대처가 너무 느려요. 뭐 이게 아까 대출 문제도 있지만 뭔가 내 돈을 자산을 가지고 한국이 이렇다 하면 빨리 들어서 뭘 사고 싶은데 안 되고 또 팔고 싶은데 안 되고 해서 사실 대부분 상담 내용은 그냥 실거주니까 실입자 입장에서 좀 보자 하고 하나 사두는 거거든요. 욕심 안 부리고. 근데 이분은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 좀 두 가지로 보면 전 이렇게 봐요. 우선은 아까 할머니 사시는 집 네. 못 파는 집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중에 효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수를 봤을 때 두 가지죠. 관악구의 미래하고 그다음에 분당이나 판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분당 쪽인데 분당의 4년 뒤를 보자 이거죠. 저희가 지금 보통 이제 이런 관악구의 40평대 단독주택이라 하는 거는 동네 가보시면 새로 지을 수 있는 집은 아니에요. 이 땅 자체가 제세형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 뭐하고는 답이 안 나오는 땅. 대부분 이제 리모델링해서 살짝살 고쳐서. 네. 근데 그런 집들이 가보시면 답심리도 많고 여기 많지 이런데 가보면 월세가 그렇게 잘 나오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관악구가 이번에도 그 비 많이 왔을 때 반지하 문제 되게 많았던 집 중에 하나예요. 즉 근데 그 동네 그 실제 사는 임차인분들 인터뷰했을 때 뭐 서울시에서 도와주려 했지만 문제는 갈 데 없다. 어떤 대책을 만들어도 중량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할머님이 건강히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면 이건 어떤 소유로 상속받은 거잖아요. 이 집은 사실은 쪼개고 방 쪼개기 하면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답심리에 가면 심하면 10몇 개의 방을 쪼개놔요. 월세가 되게 많아요. 20만 원, 30만 원인데 보통 300에 30, 520 이런데 그런 것들이 월세가 너무 잘 나와서 보통 그런 거 갖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개발 반대예요. 다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근데 단독주택을 방 쪼개기를 통해서 월세를 낸다. 월세 준다, 가보시면 뭐 반지하 몇 개, 여기 문 몇 개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개조하기 좀 쉬운 구조고 또 수요가 그렇게 많아요. 관악구에도.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냐? 우리가 사실은 지금 국민연금도 겁나고요, 퇴직연금도 겁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보나마 할머니들 못 파는 주택인데 이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 장기적으로 한번 그때 가서 고민해도 된다. 네. 혹시나 뭐 재개발 모아주택 들어간다. 그럼 고맙죠. 시간 있는데. 그래서 4년 동안은 4년 후에 더 보면 지금 우리가 모아주택부터 여러 가지 1, 2기 신도시들 다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물론 경기 안 좋은데 바로 갈 수 없습니다. 근데 4년 뒤잖아요. 그러면 이게 2주 좀만 일어나면 보통 우리가 예전에도 그 2014년 15년 때 박근혜 정부 재건축 완화했을 때 그 2주의 파도는 2018년 19년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 생각하면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는 이제 분당 사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분명히 이게 바닥인지 사실 내년에 상이 좋을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근데 대처할 수가 없어요. 나가시면. 그래서 이게 4년 뒤를 보면 4년 뒤 이슈는 100% 좀 더 심하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더 압박을 받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죠. 그러면 그때 와서 산다 그러는 건 좀 늦다고 보는 거죠. 지금 사서 무리해서 내려갈 수 있으나 주재원이면 지금 대처하는 게 맞고 단지 2주택일 때 고민을 하는 세금 문제 걱정하는데 사실은 분당이 만약 이분이 어떤 걸 살지 모르지만 저 정도 갭 투자하면 분명히 30평대일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매매가 보면 12억이 넘을 것이 4년 뒤면 그건 보나마나 그거 비과세는 넘어서는 선이거든요. 네. 보통 12억 넘는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비과세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12억 이하에 대해서 혜택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큰 차이가 아니고 단지 이제 비과세 안 되죠. 이번엔 두 개니까. 근데 둘 다 그런 문제에서 비과세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 없고 딱지 마음에 걸리는 건 종부세. 종부세만 근데 좀 맞벌이라길래 저는
한번 계산해 보시고 분명히 4년 정도면 그래도 맞벌이여서 세금을 넘어서는 그 차익이 있을 거란 말씀이죠. 생기다 이거죠. 왜냐하면 종부세 이분들이 부담해봐야 2천만 원, 4년 또 2천만 원 이내로 봐요 저는. 그러면 저는 지금 시기는 높을 수는 있으나 정리하고 가시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 안 그러면 주재원 가서 매일 한국시장부 다 찾아봐야 돼. 전화해야 되고 이거 안 되거든요. 그거. 아내분이 심지어 치과 의사입니다. 네. 여기는 네. 현금 흐름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전 아내분 안 가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 아. 예. 음. 치과 의사인데 4년 동안 그럼 그냥 쉬어. 아내가 1년에 만약에 1억을 벌어온다 그러면 그럼. 4억이 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좀 아쉽더라도 아내분은 한국에 두시고 네. 혼자 가셔라. 아이 때문에 가는 거 아닐까요? 아이도 데려가는 거잖아요. 아. 교육 때문에. 네, 주재원이면 네, 굉장히 혜택 받은 그것 때문에 거죠. 이제 그 아이 케어를 위해서 사모님이 가는 거 같아요. 그래요. 차라리 그냥 아내분은 두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아, 네. 거기에 이제 뭐 일하시는 분 같이 이렇게 한 그런 어떨까요? 요즘 아이들이 뭐 그렇게 쉽지 않아서 쉽지 한번 않을까요? 그 얘기는 한번 말 못하겠는데 네. 아빠의 케어를. 네. 네. 여튼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런 의견이시고 혹시 우리 쌤이정님은 뭐 보태실 의견 있을까요? 조금만 보탤까요? 네. 워낙에 뭐 저희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요 화면 한번 제가 잠깐 한번 볼게요. 저희 이제 데이터 허브에 이제 부동산 요거 지도를 가보시면요. 이제 저희 모든 어떤 건물에 대해서 AI 값으로 이제 추정해 놓은 지도가 좀 나타납니다. 인공지능이 또 다 추정해 줍니까? 네네네. 저희 없는 게 없습니다. 네. 자, 보시면 지금 단독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그 관악구의 상황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관악구를 한번 보면요. 관악구가요. 자, 제가 이 관악구 나와발입니다. 관악구가 네? 제 나와발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제가 서울대에서 이제 석사 박사를 나와가지고 이 동네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뭐 빠져가시네요. 이쪽, 제가 심지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학벌 자랑 또 하시네. 정말 아이고, 서울대. 편집해 주세요. 네. 저 서울대 울렁증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왜냐하면 이 관악구의 단독주택이 실은 굉장히 좋아요. 저 실은 한 2년 전부터 이 관악구 이제 좀 땅을 좀 보러 다녔었거든요. 관악구 단독주택이 어느 쪽에 있죠? 그래서 이게 관악구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이쪽 라인이거나 낙성대 이쪽 라인이면 이거 뭐 다중주택으로 건설해가지고 임대 수익 내기 굉장히 좋습니다. 40평대면 지금 다중주택 신축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제가 2년 전에도 놀랐지만 평당 3천 이하의 매물이 없어요. 굉장히 좀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경우에 네네. 그러니까 대지 지분 평당 보시면 여기 다 가격대가 보이시죠? 뭐 이면인데도 불구하고 3천 이상이에요. 네, 그리고 이쪽이 지금 굉장히 핫한 곳이 이제 여기가 샤로스길이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 이쪽도 다중주택으로 지면 수요가 굉장히 많을 지역이고요. 약간 지금은 토지값이 많이 올랐지만 낙성대 이쪽도 개발을 하시면 임대가 나가는 데는 지금 정말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천 이상, 3천 이하 쪽으로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매물 자체를. 근데 아마 이분이 지금 40평대 단독주택 관악구에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복받았다. 네, 지금 뭐 당장 팔더라도 뭐 손에 뭐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남진 않을까. 네, 그 정도 생각이 할머니 되고요. 계셔서 못 판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지금 거기서 살고 계신데 지금 부러워서 지금 화내시는 건 아니시죠? 네, 근데 하여간 지금 굉장히 아직까지 관악구가 입지상으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크게 놓다 보면 이제 우측으로는 강남, 네. 이제 여의도, 그리고 바로 넘어가면 용산입니다. 거기다가 이쪽이 지금 개발 계획들이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여기 의견 잠깐만 제가 네네네. 좀 뭐 반론 좀 제기하자면 네. 저는 그래서 관악구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어떤 뭐냐면 부분이요? 네. 부동산에 있어서 일종의 그 핵심 축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강남축, 혹은 뭐 홍대축, 뭐 용산축, 뭐 이런 축들이 있는데 네. 그 축들 사이에 묘하게 껴갖고 여기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이 막 올라가면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서초 그다음에 이제 뭐 동작까지도 이제 혜택을 받는데 관악까지는 못 가고 그렇다고 또 뭐 이쪽 영등포라든지 여의도 이쪽이 좀 가는데 여기는 거기서도 또 약간 소외되고 그래서 오히려
관악이 좀 힘든 건 아닌가. 여기 관악, 그러니까 서울대 입구의 어떤 인구 구조를 보면요, 네. 강남에 출퇴근하는 20대 인구가 굉장히 관악구에? 많아요. 네, 그만큼 좀 역동적인 곳인데 말씀대로 네. 약간 그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강남도 아닌 것이, 근데 강남에 가까워. 근데 약간 부촌은 아니에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파트들 보면 관악구 아파트 값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축 대단지가 없어요. 이쪽은 지금 약간 뭐 재건축이 이쪽 봉천 쪽에 조금 생기고 있거든요. 재개발 지역. 그리고 약간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단독주택을 어차피 우리가 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땅이 지금 시세가 3천 이상이고 예전에는 뭐 1,000만 원 아래였었어요. 불과 한 10몇 년 전에는. 이게 지금 굉장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서 저는 뭐 정확하게 집어를 네네네. 찍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는 있지만 뭐 개발 가능성이 좀 있다면 이거를 조금 원석이니까 개발해서 좀 수익화시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2, 3층을 다 원룸으로 만들고 맨 위층은 주인 세대로 살아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들지도 않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식의 어떤 개발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한 5층짜리 이렇게 지어갖고 맨 꼭대기층은 주인 그쵸. 세대하고 네, 밑에는 이제 원룸 같은 거 네, 네. 그렇게 건물로 만들 수 있는 입지면 그것도 가능을 합니다. 근데 일단 이분은 이제 그거는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거를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공사할 동안은 할머니 어디 가셔? 할머니요? 고령의 할머니가 지금 열심히 지금 집에서 나물 키우시고 하고 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모든 걸 만들고서 그게 부정적이면 자산 투자를 하기 힘들어요. 자, 우리 일단 투자를 생각을 하는 거니까 지금 6, 7억대를 가지고 내가 갭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전월세 지금 한 50% 수준이라서요. 한 뭐 맥시멈 한 15억 정도의 아마 주택을 매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분당은 아직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네, 거기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금매 자체가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쪽 그 위에 이제 판교 쪽은 실은 매물이 좀 싼 게 좀 외곽 쪽으로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그게 소화가 됐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약간 지금 시점에서 저는 뭐 분당 판교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안 떨어졌어요. 최고가 대비. 그래서 이 부분을 분당과 판교 쪽에다가 지금 투자하고 가는 건 약간 투자 타이밍상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보면 어차피 6, 7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40평대 이제 서울 어떤 도심에 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트폴리오상 다변화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보다는 실은 땅이거든요. 땅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 해지가 분명히 있고요. 6, 7억에 대한 어떤 현금 자산을 이제 미국 달러 그리고 한국 돈을 적절하게 좀 포지션을 만들어 버리면 지금 SVB 파산으로 인해서 지금 금융 어떤 불안이 지금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사시면 되죠. 잠깐 출국 다시 입국해가지고 그때 매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 다 올인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무주택이라면 사고 가라고 하겠죠, 지금 시점에서. 근데 이미 한 채를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지역에 네.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어떤 원석의 어떤 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토지를. 서울의 역세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미 인플레이션 해지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현금을 6, 7억 쥐고 있다가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 투자를 하시는 게 네네네.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좀 기회를 보시다가 요 관악구 토지를 개발을 하시든, 아니면 좋은 가격에 매도가, 원래 단독주택은 매도가 힘들어요.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근데 네. 만난다면 한 뭐 12억에서 한 15억 정도 손에 쥐잖아요. 할머니는. 잠깐만 모시고 살면 되지. 자, 아니 할머니는 아까 할머니 때 못 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아니 부모님은 다 모시고 살면 돼요. 더 좋아하세요. 그리고 자, 보시면 만약에 15억을 만약에 손에 쥐고 6, 7억을 하게 되면 뭐 20억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뭐 대출 좀 현금 흐름 좋으니까 압구정이나 한남동이나 좀 좋은 데를 정말 타이밍 좋을 때 들어가시는 게
한 채로 똘똘한 한 채로 진짜 가실 거면 네네네. 그러니까 한 그 정도 세 가지의 전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쨌든 급하게 투자가 지금 이렇게 큰 게 있으니까 뭐 지금 가족 간의 연 같은 거는 좀 끊어도 큰 문제 없다. 아 제가 좀 잘못된 상담을 네. 진행을 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효심이 이렇게 깊은. 저 그러면은 진짜 짧게 하나만 네네. 이 단독주택으로 대출 일으키고 현금 6억 오. 가지고 그리고 아파트 매입할 때 거기 대출 댕겨가지고 개포 사면 어때요? 오. 그거는 이제 플렉스. 지금 굉장히 부동산에 올인하겠다는 네, 거잖아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아니다. 거를 제가 여태까지 계속 아니다. 네, 작년부터 말씀드립니다. 근데 잠깐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부동산이 지금 위험한 시기 맞습니다. 그걸 부정할 마음은 없어요. 특히나 자산 내역이 좀 아까 9억 이하 아파트들 여기서 지방은 특히 심하죠. 뭐 지방은 말할 것도 없으니까. 근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거주 여건 완화란 게 사실 이게 불황이고 뭐 위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뭐 미국 은행 파산부터. 원래가 불황이 오면 이 양극화 시대에서 이 자산가들은 자산 이동이 심해지거든요. 지방 자산가들 입장에서 지금 서울 지역에 대한 문의가 대단히 많아요. 왜? 예전에는 막아놨죠. 나 저기 예를 들면 심하게 나 땅끝마을 사는데 해남. 나 이 동네 땅 다 갖고 있어. 부자야. 근데 거주 여건 때문에 서울 그걸 못 사게 만들었거든요. 다. 자, 근데 지금은 열려 있어요. 그러면 제 말은 지금의 재건축들 뭐들 이게 공사비 오르는 것부터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를 생각하면 무작정.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무릎이라고 했죠.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네. 절대 저는 믿음이 바닥은 몰라요. 어딜지. 그리고 이 분위기는 순식간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좀 멀리 갈 거면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른 방안도 있으면 하고 관악구 거는 저는 영원히 안 팔았으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 서울 시내가 커질수록 도심이 다 뒤집어지는데 과연 우리가 노후주택에서 그 많은 임대주 지역들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쉽지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앞으로 20년 동안. 그러면 진짜 연금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연금용으로 갖고 있어요. 이 소리예요. 제가. 이런 건 갖고 있으면 네, 파는 게 관악구의 아니죠. 단독주택은 임대를 많이 줄 수 있으면 아까 네. 말씀 박사님 말대로 잘 네네네. 고칠 수 있고 뭐 다중주택 고칠 수 있으면 입지는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신림동 쪽일 수도 있고 다른 쪽일 수도 있지만 네. 여기 관악구는 정말 숨은 보석들이 좀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입지만 정말 좋으면 네네. 개발해서 영원히 갖고 가도 아유, 알겠습니다. 아, 이게 아내분이 그 치과 의사시잖아요. 그 치과 전공하신 게 그 할머님 이 고쳐 드리려고 치과를 하셨다는 얘기가 추가로 또 나와 있네요. 네. 효심이 굉장히 깊은 분인 것 같습니다. 모시고 살 수 있겠는데. 네. 모시고 압구정으로 가세요. 아, 정말. 자, 그러면 네. 이분에 대한 고민 해결은 이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네. 다른 사연 하나가 더 있죠? 네, 닉네임 시간의 주인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내와 함께 서울 금천구에서 빌라로 전세 1억 2천에 보증금을 주고 살고 있는 시간의 주인입니다. 총 2번 연장을 해서 내년이면 6년 차고요. 집주인이 24년 3월엔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사를 가야 합니다. 1년 남았네.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이지만 저는 부산 배산역 근처의 연산 7구역 재개발 지역에 대지 70제곱미터 가량의 1, 2층 근린 생활시설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 후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려고 10년 전에 제 명의로 2억 원을 주고 산 곳인데요. 그간 가격 변동은 거의 없었고요. 얼마 전에 슈퍼마켓을 하지 말자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건데요. 연산 7구역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라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인지 매수자들의 문의도 전혀 없고요.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가족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거든요. 아내도 여보 이젠 우리 나이도 있는데 집 사자 이러고 있고요.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니 지금이라도 가격을 조정해서 단독주택을 매도 후 금천구나 부천에 있는 집을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재개발로 아파트가 완공될 즈음엔 부동산 경기가 나아질 테니 기다리는 것이 나을지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 단독주택을 보유해서 그간 청약도 어려웠던 것 같고요. 저에겐 참 밉고도 정이 많이 든 집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다들 저 단독주택 하나씩 있는 분들이 네. 고민 사연을 주셨는데 현재는 이제 금천구에서 빌라 1억 2천 보증금에 전세를 살고 계시고 1년 후에는 이제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부산에 한 20
20평 좀 넘는 20평 조금 넘는 네, 거죠. 맞습니다. 3.3제곱미터니까. 네, 20평 좀 넘는 단독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을 이제 소유하고 계신 거고요. 요건 이제 아마 가격이 10년 전 2억이었는데 거의 변동이 없어서 뭐 한 3억이라고 치고요. 네. 그럼 한 보증금 해서 한 4억 좀 남짓 요 정도 아마 가능하신 것 같은데 단독주택을 팔고 뭔가 좀 조금 그래도 아파트 같은 이런 데를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또 다른 전략이 가능할지 요걸 아마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 부산에 있는 이 단독주택 2억이잖아요. 10년 전 가격. 근데 이게 3억이 될 수 있나요? 그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설마. 저는 안 올랐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올랐다고? 네, 저는 안 올랐을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 배산역 근처 연산 7구역 재개발 지역. 왜 두 분이서 이렇게 약간 네. 뭔가 쓰시는 이유가 아니, 있나요? 저희 전문가분 모시고서 제가 의견을 재개발 저 먼저 지역 드리는 한번 지도 한번 보면서 지도 한번 먼저 보고 할까요? AI 네네네. 있잖아요. 네, AI. 아니, AI 한번 가겠습니다. 잠깐 얘기 드릴 건 있는데 네. 네네. 가격이 올랐다는 말은 이제 사실 사업 단계가 지금 말씀하신 게 정비 구역 지정이 아직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초창기 단계. 네. 아직 멀었군요. 극초기 재개발이라고 그리고 보시면 되죠. 21제곱미터란 건 이런 거죠. 단독주택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멋있는 단독주택도 있지만 아까 뭐 40평짜리도 있죠. 근데 40평짜리는 그나마 나은 거. 20평짜리는 옛날에 막 이렇게 지어놓고 위에 3층 딱딱 나눠놓은 거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로 리모델에서 짓는 거라 재개발 안 가면 돈 안 되는 물건. 자, 근데 그래서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오는 게 정상. 지정이 만약 구역지정이 된다 그러면 살짝 바람이 불죠. 근데 분위기 좋을 때 불면 아주 빠르게 부는데 지금의 상황은 지정돼도 부산의 지금 상황이랑은 쉽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 여건은 우선은 나가야 되잖아요. 네. 나가야 되면 그나마 이제 보나 빌라 사셨으니까 금천구나 약간 더 나가서 이쪽 일대 보면 나홀로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에 지금 개입 투자하는 것들이 문제가 돼올 몇 마리 지금 이게 역전세 내용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분이 부산 것도 팔고 아니 경매 말고요. 그냥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혁명 나오기 전에도 이 돈 없이 그때 우리 끝물에 갭 투자하신 분들 중에 나홀로 아파트 이런 지역들에 가서 얼마 안 되고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기 돌아오는데 전세가 떨어졌거든요 지금. 이거 전세를 못 내주는 분들이 있어서 금매 팔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단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 금액이면 자기 사는 보증금하고 여기 부산 거 팔아서 저는 그런 거 좀 대출 끼면 이거는 뭐 우리 특별 대출 나올 수 있는 금액대에 가실 분이니까 안전하게 그게 맞다고 봐요. 한 4억 정도 손해지실 것 같은데 어디 지역에 어떤 거를 사시기를 좀 추천을 그거는 드릴까요? 데이터 보는 게 제일 제일 빨리 나오니까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이제 연산 7구역 배산역인데요. 여기 네. 부산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쪽 지역인 것 같아요. 부산역. 근데 제가 약간 부산을 잘 몰라요. 부산요? 네, 부산을 잘 몰라서 그냥 데이터상 네. 손품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걸 좀 죄송하게 좀 생각하지만 보시면 가격대를 한번 쭉 한번 보세요. 평당 1,200만 원 전후에서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땅이 한 20평 정도니까 한 2억 받아봐야 2억 4천 전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20평짜리에 1층, 2층이다라고 한다면 진짜 예전에 지어졌었던 주차가 뭐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축도 안 돼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정도밖에는 안 될 겁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뭐 1층을 고치고서 2층을 이제 집으로 고쳐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있지만 지금 뭐 부산에서 이제 터를 안 잡으시고 금천구 쪽에서 사시는 거 보니까 이제 이거를 정리하냐 가지고 가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아직 난 건 아니죠. 네, 목전에 두고 네, 있네요. 목전에 두고 네. 있는 거죠.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일단 그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재개발은 일단 진행이 안 됩니다. 일단 구역은 먼저 지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조합이 설립이 돼야지 그때부터 추진 동력이 조금 생기거든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의 극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위험한 매수자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죠. 여기 분석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자, 30년 이상으로 이렇게 놓으시면요. 이제 노후도가 나타납니다. 오. 네. 저희 뭐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나오는구나.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재개발이라는 건 이제 도정법에 의해서 이제 추진이 되는데 그 건물 노후도가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된 건물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보시면 느낌상 요 정도는 지금 한 3분의 2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잘만 으쌰으쌰하면 지정은 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좀 느낌은 들어요. 네. 면적 대비 3분의 2에 아니면 그냥 무슨 저 필지라고 그러나 왜 이렇게 그 가구수 네, 건물 건물의, 개수 네, 3분의 2가 노후도 30년이 돼야 되고요. 뭐 호수 밀도뿐만 아니고 뭐 접도율이라든지 이런 그 밖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아주택이나 어떤 다른 새로운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서 노후도 30년을 20년으로 좀 줄여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지자체가 이제 도시계획에 대한 이제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네. 현재 추세상 뭐 역세권이고 충분히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도 가만히 냅두면 좀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는 좀 하는데요. 제가 이쪽 주변으로 한번 밑에 쪽에 한번 가격대를 한번 쭉 한번 봤어요. 근데 이 평당 1,200이라는 이런 것들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좀 더 좋잖아요. 네. 근데 이쪽도 여전히 1,200이더라고요. 수준 자체가. 네, 그래서 뭐 이런 가격대들을 이렇게 봤을 때 크게 이쪽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오를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상황상. 그리고 아직 정비구역도 지정이 안 됐다면 이거는 정말 20년을 좀 지켜봐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일단 기본 10년 이상이거든요. 극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물건을 좀 활용할 수 있다면 저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 수익이 좀 나오는 거죠. 1층 뭐 근생이니까 뭔가 임대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입지라면 그렇게 해가지고 좀 수익형으로 좀 만드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아깝지만 저는 원래 땅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팔라는 의견은 안 드리지만 내가 요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 지금 내 집 마련을 지금 하고 싶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너무 급하게 팔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지금 살려고 하는 그 지역의 아파트들도 급하게 오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조금 제값을 받고 이렇게 파신 다음에 이동을 하시는 거를 조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편이 더 좋아 네. 보인다. 네, 대표님 의견과 또 동일한 의견이다.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부산에 있는 2층짜리 좀 아까워요. 이거 그냥 진짜 부산에서 내가 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 건물에서 그냥 내가 사는 거죠. 개발이 될 때까지. 이 부산은 지금 누가 살고 계시나? 임대를 부산이 주는 근데 것 같죠. 자영업 시장이 요즘 많이 망가졌어요. 그쵸. 많이 네. 망가져서 만약에 이제 약간 다른 거는 만약에 그래프가 움직인다면 지금 다 안 좋지만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서울이 빨라요. 그래프 기울기는 스타트 되면.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박사님 말씀대로 이거 너무 초기 단계예요. 정말로 이거 초기 단계에서 이거를 벌써 뭐라고 말하기가 함부로 어려운 단계니까 그냥 자신이 이제 선택을 해야죠. 자, 내가 집을 자가 거주할 거냐 말 거냐. 더군다나 지금의 정부 대출 상품 좋은 거 있을 때 그 금액 대해서 그걸 이용하는 게 100번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거 놓치면 나중에 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싸게 산다고 생각 없이 우선 정확히 모르죠. 한 바퀴 돌아봐야 되죠. 우선 부산도 돌아봐야 되지만 자기가 가볼 만한 집 근처에서 금천구 일대가 먼저 1번일 것이고 돌아봐서 아까 말대로 실수용으로 접근하면 나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 슈퍼마켓을 하려고 했던 자리니까 아마 네. 목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 그렇다면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약간 레트로한 느낌의 카페 같은 거 임대 주는 거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1, 2층을 아예 통으로 개발해서 내부 계단을 좀 만들고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소규모 카페. 네, 굉장히 좋아요. 1, 2층으로 같이 개발하는 정비구역 거죠. 지정한다는 소리는 네. 그 정도의 동네 분위기 아닐 겁니다. MD. 아내가 배산역이 이제 사실은 평지 사실은 네. 아까 구역 그 그림을 그릴 때 부산의 가장 큰 재개발 특징은 구릉이냐 아니냐. 네. 왜냐하면 부산은 구릉지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같이 평당을 볼 수는 없어요. 배산역은 사실 구릉지구 평지에 약간만 경사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되면 좋죠. 분명히 좋은데 이 부산도 양극화가 심해요. 저런 동네 가보시면 동네 가면 MD들이 이 상가들 배치돼 있는 게 이게 그 나이도 MD가 워낙 뭐예요, 많아요. MD가? 그러니까 상가 종류. 이게 뭐로 테마를 하냐 이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망원동처럼 카페 자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냐. 근데 부산 지금 청년 인구 이출 엄청나거든요. 네. 저기는 동네 진짜 나이 든 분 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카페니 뭐니 이런 거와 컨셉하고는 전혀 안 맞을 확률이 높아요. 다방. 안 그거 돼. 좋을 수 있는데 다방도 안 돼.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부산이 요즘에 그런 걸 구성하기 너무 힘들어요. 서울처럼 아까 관악구 계속 말 나왔지만 그런 것처럼 뭔가 이 문화 콘텐츠를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부산의 문화 콘텐츠는 철저히 해안과 이쪽 위주로 퍼져 있고 이 안쪽 도시 이쪽으로는
구도심 좀 좋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가 약간 위호된 느낌이에요. 산이 바로 뒤에 있고 배후 세대의 어떤 수요 자체가 좀 없는 지역이라서 뭐 약간 어떤 근생을 활용을 할 때 뭐 집객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조금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두 전문가 의견은 파는 게 어떻겠냐. 이쪽에 아마 조금 더 무게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선 씨나 저나 네. 이 40년 넘게 살면서 네. 그 이분은 땅이라도 있잖아요. 20평이지만 없죠? 아니 근데 통장에 돈 있잖아요, 나? 정프로님. 네. 아니 물론 이제 증권 계좌는 있죠. 아니 살 수 있는데 안 사신 거잖아요. 살 수 있는데 안 샀다는 건 조금 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전 지금 남편이랑 저랑 진짜 엄청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상급지로 가보자. 그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은 마음이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거든요. 어느 동네 가고 싶어? 정말 내 돈 있으면 강남? 아 근데 강남 가고 싶지만 강남은 정말 너무 높아서 음. 못 갈 것 같고 뭐 신도림 정도는 신도림? 올라오고 싶어요. 예. 신도림이 관악구인가요? 아니요. 아, 영등포구 네, 영등포구나. 영등포구. 아, 신도림. 네. 아, 그쪽이 뭐 좀 직장이랑 좀 가까워요? 아니 다 먼데 둘 다 먼데 응. 신도림에 뭐가 있어? 교통망이 좀 좋아지죠. 교통망이 좀 네, 좋아서 저는 신도림까지는 올라오고 싶은 어디 마음. 그렇게 다니려고요? 교통 좋으면. 돈 열심히 벌라고요. 교통이 좋은 곳에서. 3% 자주 오시려고. 신도림에서. 네, 신도림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갈수록 예산 투입할 때 인프라 투자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네. 이미 기존 인프라는 신도림은 사실 잘 잡혀 있는데 그래요? 기존의 주거층의 소득이나 여러 가지 자산층이 약해서 그런 건데 네. 압박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압박 받아야 할 때가 신도림 위에는 청량리였거든요. 청량리 먼저 간 거고 단지 이제 신도림을 어떻게 가야 되는데 이제 너무나 다 똑똑해진 거죠. 예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주민들이나 이런 데 잘 모를 때 사업 가기 더 쉽거든요. 이상한 말이지만 지금은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사회 어떤 우리 특히 공공 교통 인프라가 너무나 잘 된 곳이어서 자연 보존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아, 신도림이요? 네. 제가 또 신도림 또 나발이거든요. 거기는 뭡니까? 관악구는 이해. 아니 거기 고등학교가 거기가지고 그래서 거기 이제 개발돼 옛날에는 타이어 냄새가 났었어요. 거기 타이어가 공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천지개벽했죠. 근데 네, 교통이 굉장히 직결되는 지역이고요. 근데 우리 그 성우님하고 잠깐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 신도림도 약간 구역이 많이 나뉘어요. 그래서 주거지가 딱 선호되는 지역을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맞은편에 뭐 약간 뭐 네, 신안산선 때문에 이제 어떤 개발 호재가 있긴 하지만 네. 뭐 한번 잘 선택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도림은 제가 볼 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무슨 문제요? 신도림이 그 1호선, 2호선 겹치는 거긴가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하철이 말 그대로 지하로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위로 다니잖아요, 그 동네. 근데 그게 네네네. 약간 개발이나 혹은 이렇게 왕래 막 하는 데 있어서 은근히 이게 걸리적거린단 말이죠. 시야를 가리는 그건 있긴 있는데 좀 고층 아파트 올라가고 살기 좋은 지역은 또 안 거슬릴 것 네, 같은데. 신도림역은 지하에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대림 쪽으로 가는 네. 쪽이 이제 지상이죠. 네, 그래서 확실히 나와버리고. 네네 그쪽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네, 굉장히 아, 신도 괜찮아요. 거기다가 뭐 살기도 좋고요. 신도림이. 네, 거기다가 그 뒤쪽이 중공업 단지라서 아직 좀 개발될 가능성들이 조금 있어요. 네, 돈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쪽에.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전히 부동산이라는 게 뭐 분당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개발이 가냐 안 가냐가 장기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분당의 가치는 지방에서 봤을 때 서울 올라가기 바로 전에 붙어 있고 신도림도 그 위치는 전통 인프라 깔린 데서 변하지 않아요. 단지 그 안에 거주민과 개발열 좀 노후된 것들이 뭐가 있냐인데 노후된 게 있다는 게 사실 그게 이슈인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게 너무 다 잘 돼 있으면 이건 이제 안정화가 돼버린 거거든요. 안정화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된단 말을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근데 서울에서 개발 이슈 없는 데가 없어요. 네. 진짜요. 다 이제는 어느 지역이든. 네. 물레동 창작촌 쪽 어떻습니까? 좋아요. 거기 좋아? 네, 핫할 곳 앞으로 개발될 뭐 공장 하나 사신다면 공장 하나 사면 괜찮아요? 사신다면 나쁘지 않죠. 비싸요 여기? 지금 많이 안 올랐어요 아직. 네. 근데 묻어두시면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가시죠. 네. 아 그러면 네. 복덕방 하나 차려가지고 다 같이 한번. 우리 그 정프로님 보니까 이런 어떤 정원의 단독 획일화되지 않은 이런 주거 형태를 맞아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공장 최고네요. 굉장히 좋아요. 개조해서 공장도 개조해서 그 카페처럼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수동 그런 데 같은 있거든요. 느낌이 이제 많아요. 물레동 쪽에 옮겨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 지역 중에 아, 하나. 그래요? 네. 그런 거 아직 공장 저평가돼 하나 있습니다. 사갖고 그 공장 안에 한쪽엔 집을 짓고 한쪽은 카페를 여는 거죠. 멋지네요. 제가 맨날 갈게요. 아예 빈말 좀 하지 마세요. 집까지는 아니고 카페를 다 바꾼 건 봤어요. 3층으로 해서 안에 뭐 만들고 제가 가고 온 적이 있는데 물레동 쪽에 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지 왜 주변이 아직 노는 게 많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나갈 수밖에 없고 공장들은 그 안에 이런 거죠. 오래된 공장 주인들이 나이가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데 돈이라고 그 땅이 돈이에요. 아. 이거 지금 못 팔고 있는 건 내가 이걸 팔면 갈 데가 없어서 그런데 나이 들면서 하나씩 교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집 하나 제 드리고. 나중에는 왜냐면 이거 비싸게 팔고 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보통 자녀하고 문제도 함부로 못 팔게 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공장들이 땅값은 비싼데 왜 거기 있을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되게 노후된 제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왜 이거 팔고 나가면 더 편할 텐데 내부적 상황이 많겠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흐르고 나갈 거니까 시간을 두고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물레동.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연까지 또 고민까지 해결을 좀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고민들 있으신 분들 어디에 신청하시면 될까요? 네, KB 부동산의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사연 산정해가지고요 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제가 보니까 이 주식 관련해서는 하여튼 저 3프로 앱이 제일 좋은 것 같고 네.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KB 부동산 앱을 넘어서는 게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놀래요. 깜짝 놀라요. 아까 인구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다음에 아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진짜로 아까도 네네. 사실 노후도 둘이 나온 줄 몰랐거든요. 근데 네네. 한눈에 보이게 기능이 좋은 것 너무 같아요. 많아. 네. 아마 본인들도 모르는 기능이 꽤 있을 거예요. 이 앱. 지금 저희가 뭐 국민 인증서로 아마 지금 로그인이 새롭게 됐는데요. 지금 이벤트도 있거든요. 네. 이벤트 당첨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새로운 줘요? 좋은 거 줍니다. 한번 보세요. 집 하나씩 주나. 혹시 조작 안 되면 안 됩니까? 저 그러니까 해주시면. 네네. 그래서 되게 지금 새로운 지금 저희 KB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아마 기대해 주시면 아마 좋은 아, 이거 앱은 진짜 서비스로, 좋더라고요. 네,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KB 부동산 앱에 많이 그 사연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또 부동산 최신 근황들 여러분께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박찬웅 대표님, 더원 부동산 솔루션, 더원 부동산 솔루션의 박찬웅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우리 지선 씨 그리고 세미정 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